안녕하세요. 게임박스의 조장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와 유니티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삼각함수의 기초적인 어떤 정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죠. 자, 빗변, 밑변, 높이가 주어지고 어떤 세타, 어떤 각도를 세타 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이건 뭘까요?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는 것이고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 세타.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높이에서 탄젠트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뭔가 그냥 뭐 공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우리 단위원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단위원. 자, 우린 가정을 해볼게요. 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고 하나의 각을 세타로 맞춰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가정을 한다고 했죠. 세타의 값을 60도로 정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인 삼각형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 2대 루트 3이라는. 자, 우리는 여기를 1로 잡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왜 2분의 1이 되느냐? 자, 어느 점에다 찍어서 원점에서 선을 그어도 모든 게 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딱 그었을 때 이건 두 개가 같으니 이게 같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또 같아가지고 자, 2분의 1. 그러면 이 비율에 따라서 여기 높이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정의한 이 직각삼각형, 세타의 60으로 정의한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60도와 사인 60도의 값을 구해볼게요. 자, 1분의 2분의 1에서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자, 1분의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봤더니 이 밑변의 길이와 코사인 60도의 길이 그리고 높이의 길이와 코사인 60도의 길이가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코사인 60도로 만들고 여기를 사인 60도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타로 봤죠. 그러면 이 60도의 값을 세타로 다 바꿔볼게요. 하나 지우고 세타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죠. 여기는 사인 세타의 값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간과한 점이 있어요. 우린 지름을 1로 봤죠. 근데 왜 지름이 r이 된다? 이 좌표값은 무엇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나오냐? 간단한 계산만 해보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60도라고. 봤을 때 2분의 1이고 1이다. 그럼 이제 1분의 여기야. 네, 밑에가 2분의 1이었어요. 2분의 1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로 봤을 때 여기는 r이었고 r을 넘겨요. 양변에 r을 곱하면 2분의 1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즉 x좌표예요. 똑같이 y도 볼까요? 1분의 2분의 루트 3은 사인 세타다. 근데 여기서 1은 뭐였어요? r이죠. 넘겨요. 곱하기 r. 그럼 2분의 루트 3은 사인 곱하기 r, 즉 y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 뭔가 코사인과 사인의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밑으로 넘어갑시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총 4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단위원을 사용하여 이제 사인 180도와 코사인 180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단위원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60도로 잡고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좌표가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죠. 네. R이 1이기 때문에 안 써준 거고요. 자, 그러면 180도래요. 파이네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좌표 값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X좌표, Y좌표니까 여기서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자, 사인 파이, 즉 180도일 때 Y좌표는 0이네. 그러면 사인 180도는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위원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을 보게 되면, 자, 이건 좀 다르죠. 그냥 100파이도 넘고 2분의 3파이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계산이 되기 쉽게 되는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게 아니라 3분의 4파이예요. 애매해요. 그럴 땐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우리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걸 어떻게 바뀌냐? 코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3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거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사인 3분의 4파이와 똑같이 이게 사인으로 바뀌죠. 공식을 보면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자,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공식이죠. 유도를 하는 과정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워낙 기본적인 거라 자, 생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단위원의 이 각을 이용해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합차 공식을 유도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3번 문제 1번의 답을 사용한 단위원 항등식 180도가 될 때 성립을 한다는 걸 확인해라. 자, 단위원 항등식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원 항등식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게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중고등학교 때. 자, 이거를 단위원 이용해서 우리는 증명해 볼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려주시고요. 각을 세타로 잡고 제일 긴 빗변의 길이를 우린 C로 잡고 밑변을 A, 높이를 B로 잡을게요.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C분의 A, 사인 세타는 C분의 B. 그럼 제곱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C제곱분의 A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는 C제곱분의 B제곱.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더합니다. 그럼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네요. 자, 이게 C제곱으로 바뀌죠. 자, 둘이 없어져서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통해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이일 때 봐야 되는 거죠. 세타가 파이일 때, 즉 이걸 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높이가 0이에요. 즉 이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므로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0이 됩니다. 높이가 0이기 때문에 A제곱은 C제곱이죠. 그래서 1이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유니티 시스템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전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물체 사이에
그 각도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유니티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먼저 이제 이 큐브와 그리고 뷰어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듯이 캔버스를 작성해 줘가지고 각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 물질이 이동할 때마다 각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UI를 생성해 줄 겁니다. 그럼 먼저 셋 파일에다가 시접 스크립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해주셔도요. 저는 뭐 많이들 쓰는 테스트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테스트는 메인 카메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를 실행해 줄게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로 우리가 C샵으로 코드를 짜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맨 처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을 때 초기 화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겠죠? UI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추가해 주고요. 세미콜론 꼭 잊지 않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릭 텍스트를 받아줄 거기 때문에 라벨로 받아줍시다. 두 가지를 추가할 건데요. 그리고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반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큐브와 그리고 public transform 타겟, 어떠한 그 각도를 알 수 있는 이 타겟의 거를 트랜스폼으로 받아주고요. 스타트는 필요 없고, 자, 업데이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내줘야 되는데 무엇을 할 거냐? 저는 라벨을 계속 업데이트를 내줘야 됩니다. 네, 라벨이 있는 텍스트를 업데이트 해줄 건데,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getAng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우린 이거를 스트링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프리데이트 플롯 형태로 받아줄 건데요. 뭘 형태로 받는다? 이제 get angle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줘야죠. 이 함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함수이다.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return 함수로 받아줄 겁니다. 자, 수학적 함수가 있는데요. mathf 아크탄젠트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탄젠트는 이제 무엇이냐? 잠깐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크탄젠트라 유니티에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x값과 y값으로 라디안 값을 구하는 메소드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x값과 y값을 받으면 우리는 각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브젝트 간의 각도를 알아낼 수 있을 때 이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했고요.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y값 증가량을 써줍니다. 일단은 타겟의 물체의 타겟의 포지션 y값 하고 큐브에 이제 포지션이죠. 똑같이 y값 해주면 이 y값 증가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타겟의 포지션 마이너스 큐브에 포지션 x,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실행을 먼저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컨트롤 S를 누르면 자동 저장이 되고, 돌아가서 실행이 되는 걸 봅시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라벨에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라벨은 텍스트, 큐브는 큐브, 타겟은 스피어 추가해주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는데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움직이면 달라질 텐데 0도로 나옵니다. 이 위치가 지금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X와 Y좌표만 바꿔보면 밑에 보이시죠? 라디안 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반환이 되고 이제 90도면 이제 위가 되겠죠.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린 라디안 값을 말고 알고 싶으면 일반 우리는 각도 값을 알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고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여기 get 앵글의 값을 우리가 라디안 값으로 반환해 줬잖아요. 좀 수정해 줍시다. S 함수를 써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많이 라디안 to 디그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디그리 값, 각도 값으로 반환해 줍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돌아가서 저절로 이렇게 되면서 됐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실행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값으로 밑에 보이시죠?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30도, 60도, 90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딱 90도죠. 90도, 80도 밑으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물체와 두 물체 사이의 각도를 반환해주는 유니티 실습 문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뭐 이런 게 100% 이렇게 쓰이진 않더라도 이제 각도를 반환해줘가지고 두 물체 사이에 이제 어떤 포물선 운동 혹은 뭐 원운동 진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차차 실습을 나가면서 심화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